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마이TV의 나 누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북구에 출마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네네.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의 진보당의 윤종호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번 4.10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카운트하겠습니다. 5분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과 합의하에 네.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 네. 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과 우리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큰 대의 속에서 이렇게 당대당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당사자인 이상 후보께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대의에 동참해서 울산 지역 전체가 현재 저희 진보당 후보가 남구, 중구, 울주군 전부 다 뒤로 빠졌거든요. 사실상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 지역 전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종호 후보께서는 20대 국회 의정 경험도 있고 네. 구의원, 시의원 또 구청장도 여기 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14년. 네, 이런 경험들이 타 후보에 비한 대단한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죠.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조합 간부를 거쳐서 노동자 정치 세력가 선발대로서 기초의원, 강력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거친 후보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미 현장에서 검증됐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하게 검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선거 때마다 종북 공세를 펼쳐도 늘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당선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역 노동단체들의 지지선은 잇따르고 있던데요. 네, 제가 또 현대자동차 출신이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니까 우리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인직 현직 본부장과 또 금속노조 위원장단들 또 특히 현대차 지부장이 직접 나와서 지지선을 하고 전체 노동계에 흐트림 없이 이렇게 단결로서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유권자들이 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들이 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이기도 한데 단일화만 된다면. 네네. 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대 개혁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입니다. 네. 그중에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죠. 사실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 지마자마자부터 주 69시간을 들고 나와서 물매를 맞았고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이 아직도 지금 장시간 노동에 흐르기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실질적 노동 시간 단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이나 또 건설노조 파업에 있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로 노동자 운동을 혐오화시켜서 무조건 두드려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자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여론이 네, 과반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노동개혁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국가적 아젠다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인류가 닥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울산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산업이 이렇게 자동화되잖아요. 특히 네, AI 그렇죠.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21세기에는. 그런 데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그런 산업 전환이 있죠. 그렇죠. 뭐 산업 전환은 뭐 단지 어디나 우리나라만의 다.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자동화는 일자리가 줄어들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이런 대안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또 공공성을 강화해서 그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말로 그 준비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진출하시면 네. 그래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일단 가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때도 그때 무소속으로 그 선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상임위를 못 갔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환경노동위에 가서 우리 지금 기후 위기 문제, 또 특히 열악한 노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바로 그 노동의 문제는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셨고요. 이제 10분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해서 윤정호 후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릴 때 꿈은 유능한 기술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을 간다는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상공단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용접공으로 그 이후에 군대를 다녀와서 청운의 꿈을 안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지만 그때의 노동 현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분에 차가 한 대 놓으면 57초, 58초, 식사 시간 30분 연장, 12시간씩 막교대에다가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 일요일은 당연하게 출근. 이렇게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해도 고작 20만 원의 월급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때려치우려고 몇 번 마음 먹었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할 때 60 민주항쟁과 함께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맨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간부 10년을 보냈습니다. 김영삼 신한국당이 정례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 저는 가장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 일만 하면 노동 조건이 나아지고 우리 삶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생존권도 지키고 우리 삶의 질도 올리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올린다는 것을 각인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 할 때 저는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코스트코 사진인데요. 제 정치 인생의 혼장 같은 일입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15만 명당 한 개의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울산은 9만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면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 그야말로 아주 폭압적으로 우리 민생 경제를 파탄시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영세 상인들은 달려와서 이 코스트코 멈춰달라고 골목 상권 다 무너진다고 아우성일 때 우리 구청장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허가 들어왔다고 도장만 꽉꽉 찍어줄 것 같으면 말 낳고 민선 구청장을 뽑습니까?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자리, 제가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까지 경매에 붙일 위기에 있었지만 주민들께서 힘와 주셔서 굳건히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앞장서 싸웠고 노동자들이 정치로 부를 때 저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서 최순실 나와라,
박근혜 탄핵을 300명 국회의원 앞에서 가장 먼저 싸웠습니다. 그랬던 윤종호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에 맞서 가장 힘있게 싸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싸움만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따뜻한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구의원 시작할 때부터 시의원 구청장 될 때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변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하나를 꽂아라 한다면 어르신들 한글 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의원 시작할 때는 한 30명 정도 모으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되고 나서 어느 곳이거나 경로당이든 동주민센터든 배울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무려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또 보릿고개에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한글을 모르는 것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분들이 손편지로 구청장님, 교장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 때 저는 살아가는 그런 보람을 또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런 보람을 가장 느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책 읽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주민 참여 행정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극에 달했습니다. 검사장을 직접 직선제로 뽑아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대통령 식솔만 챙기는 거부권을 막아야 합니다. 일명 김건희 수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 의사를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 미달, 함량 미달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결선제 투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은행들은 행제 이득을 얻는데도 자기 배송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행제세로 도입해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 60시간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권층만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원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신 있는 민생 정치로 윤석열 정치를 심판하고 울산 북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됐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동안 질문을 하면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바로 총선입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여러 측면에서 심판할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로 어떤 측면을 심판하고 싶습니까? 특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한미일 동맹으로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없었죠.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는 정말로 환경 범죄 아닙니까? 네. 이것을 막아내도 그 신찬을 판에 실제적으로 묵인 방조를 넘어서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치 이거는 좀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지역구니까 네. 울산 시민들도 그 심각하게 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울산은 그동안 핵발전소로 완전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경주까지 치면
우리 500만 명 정도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16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핵 폐기장까지 들어설려 하고 거기다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방류한다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발전소에 더 역점을 두던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죠. 이게 마치 친환경 에너지처럼 둔갑하고 있는데요. 그 아리백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규제를 많이 해서 중요한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외국으로 간다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또 원자력 위주의 정책에서 진짜 기후 위기를 생각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다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백 몰라도 된다던데요. 정말로 그 대통령은 걱정 안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네.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출하는데 그 회사에 전기차 5톤짜리가 있느냐 이것도 네. 질문사항에 들어갔더래요. 예, 그 아리백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수출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치 네, 바로 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국민이 위임하는 건데 그렇죠. 정치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퇴보하고 맞습니다. 잘 사용하면 발전하는데 네. 정치인의 자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시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예. 기치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켰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진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특히 이번에 호주 대사 이종섭 국방부 예, 장관. 네. 그 신임장이 사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얼마나 급하게 주력량 친다고 원본도 못 챙겨가고 네네. 그동안 김건희 여사 학위 위조 네. 또 위조가 그다음에 장모 네네네. 그 장고 위조 아. 또 이 정부는 위조 정부인지 가뜩이나 그렇지 호주 그러니까. 정부에 정말로 그 우사가 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종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의 덕목 진실과 거리가 멀다. 정말로 이런 멀죠. 네네. 윤석열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심판해야 된다.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구청장도 하셨고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기 예.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이시는데 아쉽게도 바로 이상은 현역 의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될 텐데 예.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이상은 의원께서 그동안 민주당을 지키면서 지역 사회의 원로이시고 또 이번에 민주당과 우리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큰 대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좀 받아들이 주시고 네. 울산 지역 전체가 1대1 네. 선거가 돼서 음, 다 같이 동반당성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달라 이런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그 단일 후보 내기로 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다 됐습니까, 울산에? 예, 울산에 저희 진보당 후보들 남구, 중구, 울주군 후보가 전부 다 일단 사퇴를 다 했고요. 네. 1대1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도 얼마나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외에도 수도권에 거의 40개가 넘는 우리 후보들이 1년 정도 넘게 이렇게 선거 준비를 해오다가 뭐 일부는 이렇게 경선을 벌이는 직도 있지만 대부분 사퇴를 하고 1대1 선거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TV가 기획한 22대 총선 프로젝트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 나 누구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 후보로 출마한 윤종호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